머니마니쇼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연결해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정확하게 먼저 들어볼까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은정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돌발성 난청 어떤 질환인가요? 10대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머니마니쇼 건강주치 최은정입니다. 돌발성 난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돌발성 난청이란 청력 검사에서 3개 이상 연속의 주파수에서 30데시벨 이상의 청력 손실이 3일 이내에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인데요. 만 명에 한 명 발생하는 극히 드문 질환으로 주로 30대에서 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10대 발생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돌발성 난청은 청력이 떨어지는 현상과 함께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귀가 꽉 찬 느낌의 이충만감, 현기증 등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한쪽 귀에서 발생해요. 그런데 이 교수님, 이 돌발성 난청이 어린 아이에게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걸 또 소아성 난청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아성 난청은 어떤 증상이고 원인은 뭐고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네,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측되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 혈관 장애, 와우막 파열, 자가 면역 질환이고 기타 원인으로 당뇨병, 척추 동맥 손상, 그리고 급작스러운 소음 노출을 꼽을 수 있는데요. 1% 정도는 8번 내신경, 즉 청신경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에도 난청이 발생할 수 있어 MRI는 반드시 한 번은 확인해야 합니다. MRI에 청신경 종양이 없다면 아이든 어른이든 여자든 남자든 모든 치료의 맥락은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먹는 치료나 고막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치료를 하며 입원하여 경과 관찰합니다. 자, 근데 교수님, 이 난청이라는 게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치료 경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난청은 치료가 어려워 3분의 1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3분의 1은 정상 청력을 되찾고 3분의 1은 부분적으로 회복하며 3분의 1은 청력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거나 점점 악화됩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소리를 크게 듣는 것은 소음성 난청과 관련이 있으니 소중한 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은 줄여주시고 머니마니쇼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이소. 네, 머니마니쇼 청취자 여러분, 편도가 자꾸 붓고 삼키는데 장애가 있고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증상이 수년째 반복된다면 검사를 꼭 해보셔야 하는데요. 편도는 입안 제일 안쪽 목 안에 위치한 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편도는 인두편도, 귀인두편도, 구개편도, 혀편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편도의 기능은 림프구가 풍부하여 외부로부터 침입한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1차적으로 우리 몸을 방어하는 면역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기도 감염 빈도가 높은 유아기 때 편도는 증식하다가 이후 작아지는 것으로 보아 유년기 감염에 대한 방어 기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 절제술은 전신 마취하에 입을 벌리면 목 안 안쪽으로 보이는 구개 편도를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이 어떤 환자들이 받는 수술이고 이거 꼭 입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편도염이 발생하여 고열과 인후통으로 고생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편도가 너무 커져서 평소에 호흡곤란, 코막힘이 불편한 사람, 그리고 위대한 편도의 원인으로 수면 무호흡증 또는 코골이로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진 사람은 수술을 권유받기도 합니다. 수술에는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통증, 출혈, 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서 입원하여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추천됩니다. 반복되는 편도선염으로 편도가 비대해져 문제가 생기므로 평소 손발을 잘 씻고 입안 청결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운동과 식사로 컨디션을 관리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서 바이러스 감염을 낮추어 편도선염을 예방하셔야겠습니다. 머니마니쇼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이소.
머니마니쇼 주치의 선생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은정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발달 장애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발달 장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머니마니쇼 주치 최은정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느린 세계를 살고 있는 발달 장애에 대한 이해는 환자와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데요. 발달 장애란 어느 특정 질환 또는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발달 선별 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 뒤처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반적 발달 지연은 대운동, 미세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일상생활 중 두 가지 이상이 지연된 경우를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발달 장애인지 아닌지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발달 장애도 초기에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은 어떤 증상들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네,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누어 발달 상황을 보는데요. 대운동 발달, 미세운동 발달, 언어 발달, 사회 심리 발달입니다. 대운동 발달은 100일에 목을 가누지 못한다, 5개월에 뒤집지 못한다, 7개월에 혼자 앉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개월수에 맞는 발달이 안 되면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결국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같은 나이 친구보다 발달이 많이 느리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가 발달 장애다라고 한다면 치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네, 운동 발달, 인지 기능 발달, 언어 발달 등 발달 장애 종류에 따라 치료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환자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소아정신과 등의 협진을 통해 치료합니다. 머니마니쇼 청취자 여러분,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발달 장애인들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발달 장애라는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니마니쇼 청취자 여러분, 내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하이소. 아직까지 우리 인류가 좀 정복해야 되는 것들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치매에 관한 정확한 건강 정보 머니마니쇼 주치의 선생님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은정 교수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치매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종류에는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예방하면 좋은지, 정말 치료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머니마니쇼 주치의 최은정입니다. 평소에 깜빡깜빡 잘하는 분들은 내가 치매가 아닐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로 가족들을 고생시키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치매도 종류가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혈관성 치매가 있고, 과다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치매, 외부 손상에 의한 외상성 치매가 있습니다. 전체 치매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이산 단백질인 아밀로이드가 뇌 속에 쌓이면서 뇌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예방을 하기 위해선 할 수 있는 노력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흡연 관리가 필요하고요. 알코올성 치매는 블랙아웃이 될 만큼 음주를 반복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외상성 치매는 복싱 등 머리를 다칠 수 있는 활동을 피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병은 아직 노력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은 치매 유전자를 혈액 검사로 확인 가능하며 평균 치매 발생이 1이라고 한다면 내 위험도가 0.5배부터 14배까지 어떤 유전자를 타고났는지 언제든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위험도가 높은 유전자를 타고났다면 꾸준히 다양하게 새로운 것들을 배워 뇌를 끊임없이 자극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많이 안 쓰는 분들은 새로운 운동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하는 익숙한 행동은 뇌 활성이 많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익힐 때 뇌가 가장 활성화됩니다. 네. 자, 그리고 초기 치매를 진단받은 분들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 뇌에 쌓이는 아밀로이드를 막는 항체 치료제가 개발되어 미국에서 승인되었지만 유럽에서는 뇌 부종 등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잦아 승인이 불발되었습니다. 이 분야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는 좀 더 안전한 치매 약도 나올 것으로 기대되니 그 전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머니마니쇼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이소. 자, 먼저 부정맥이라는 질환은 어떤 질환인지부터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머니마니쇼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은정 교수님 연결해서 부정맥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정맥이 뭐고 왜 발생하는 질환인가요? 네, 청취자 여러분, 머니마니쇼 주치의 최은정입니다. 정상인이라면 심장은 늘 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잘 느끼지 못하지만 부정맥 환자들은 갑자기 심장 맥박이 빨라져 두근거리거나 엇박이 생겨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맥이란 무엇이냐? 부정맥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데요. 세부 병명이 10여 개나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 심장은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이 있으며 4단계의 전류를 흘려 심방 한 번, 심실 한 번 뛰게 됩니다. 4단계 중에 한 스텝이 빠지거나 안 빠졌지만 전달하는 길에 문제가 있거나 엇박이 생겼거나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릴 때 우리는 크게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부정맥을 유발하는 원인 역시 다양합니다. 선천성 심장병, 담배, 술, 카페인, 갑상선 질환, 비만, 수면 무호흡증, 고령 등이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수님, 그 부정맥인지 아닌지의 진단은 어떤 검사를 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검사 방법이 궁금하거든요. 네, 심장에 정기적 신호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심전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증상이 있을 때 찍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에서 48시간 심전도 검사를 하여 부정맥이 있는지 확인되면 진단합니다. 간혹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 기립 경사대 검사, 심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이 부정맥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전류를 흘려 심장이 뛰는데 전류 발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세동기 삽입 수술을 하고 전류가 흐르는 길에 문제가 부분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전극 도자 절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금연, 금주하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며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약물을 사용하는데요. 심방세동과 같이 심장을 꽉꽉 짜주지 못하고 벌벌거리는 경우에는 심장 안에 와류로 인해 피떡이 잘 생겨서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복용을 하여 혈액을 묽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부정맥 환자는 완전 금주가 원칙입니다. 금연 금주하시고 머니마니쇼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이소. 자, 일단 머니마니쇼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은정 교수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경계성 종양 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머니마니쇼 주치 최은정입니다. 경계성 종양,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리시죠? 경계성 종양이란 현미경으로 세포 조직을 확인하였을 때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특성을 모두 지닌 것을 말하는 병리학적 용어인데요. 암의 종류 등을 진단할 때 흑과 백처럼 백대 빵으로 세포가 구분되어 있으면 확진이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몸은 계속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요. 난소, 갑상선, 유방 등 다양한 장기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이고요. 말 그대로 양성과 악성의 중간 경계에 세포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교수님, 이 경계성 종양은 암이 아닌가요?
세포 조직 형태의 전부는 아니고 일부의 악성 특징이 보일 때 아닌 것도 아니고 인 것도 아닐 때 쓰라고 만들어둔 회색 지대의 병리학 용어입니다. 네. 조금 어렵네요. 그쵸? 그러면 교수님, 경계성 종양이 발견되면 수술을 해서 절제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네, 어느 장기인지 환자의 나이나 병력증에 따라 치료의 방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대로 두면 악성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할 수만 있다면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경계성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전이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니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어 적절한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머니마니쇼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이소. 그 공황장애, 연예인들이 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겪었다, 그래서 뭐 잘 치료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많이 또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공황 장애인 건 아닌지 이걸 이제 잘 모르고 가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공황 장애에 대한 정확한 건강 정보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머니마니쇼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은정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요즘 젊은 친구들도 스트레스성 공황장애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 머니마니쇼 주치 최은정입니다. 배우 차태현 씨, 가수 이상민 씨, 방송인 김구라 씨 등 대중의 좋아하는 스타들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것을 방송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과연 공황장애란 무엇일까요?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이 특징인 질환인데요. 사람마다 증상의 양상이나 강도는 차이가 있지만 대개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공포심이 갑자기 몰려오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고 시공간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며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내가 공황장애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증상이 지속되면 공황장애 의심해 봐야 될까요? 네, 한 번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증상들을 반복적으로 겪는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증상 발생 전 스트레스 상황인 경우 발생하기도 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난데없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원인은 뇌 기능 또는 구조의 문제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노르에프네프린, 세로토닌, 가바 등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의 이상 또는 특두엽, 전전두엽의 이상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공황장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치료를 받지 않고 아이고 뭐 지나가겠지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네, 약물 치료, 인지 행동 치료를 각각 하는 것보다 두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초기에 빨리 전문의의 도움으로 교정을 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는데 오랜 시간 너무 고착화되면 치료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아직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둘 중 하나는 항우울제를 평생 한 번은 처방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비만, 통증, 노화 현상에 두루 쓰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아니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치료입니다. 머니마니쇼 청취자 여러분, 정신 건강도 야무지게 챙기시고 건강하이소.